여러분, 가계부채, 가계빚 진짜 장난 아니죠.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자칫 이 속도대로 가면 가계빚이 지금 현 상태도 뻥 하고 터진다, 이렇게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정은보인가요? 금융감독원장은 이 빚폭탄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퍼펙트 스톰이 닥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까지 나타냈어요. 여러분, 말이 퍼펙트 스톰이지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요, 그만큼 우리 가계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뭐예요? 크고 작은 위기들이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부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단축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퍼펙트 스톰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또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변동금리 대출 비중입니다. 81.1%예요. 물론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아니라 신규 대출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기는 하지만 이게 높아도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요, 고정금리보다가 지금 현재는 싸요. 지금 7월 31일 현재 보면 2.771%예요. 고정금리는 3.114%고요.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요, 변동금리는 폭등합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8월에 올리든 10월에 올리든 0.25% 올린다고 하잖아요. 당장 변동금리를 0.25%로 올리면요, 고정금리보다가 앞서버립니다. 앞서버려요. 그러면 이자 부담에 대한 그런 충격도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만큼 변동금리는 위기지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금리가 여러분, 과거에도 이렇게 많았느냐? 사실 과거에도 많았어요. 이자 조금 덜 주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70.2%입니다. 그런데 6월에는 81.5%, 70.2%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6월에 81.5%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예요. 게다가 2019년에는 5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81.3%가 올라가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바로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63.8%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당장 금리가 싸니까 내가 이자 부담이 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 사실 아까 고정금리는 3%가 넘어서지만 지금 변동금리 비중은 쭉 보면요, 최고치가 2.92%잖아요. 그러나 2019년 보세요. 2019년
2019년에 안정기에는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셉니다. 물론 이때는 기준금리도 많이 높았죠. 1.25%였잖아요. 그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는 쭉쭉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부분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전체 가계 부채 전체에서 봐서도요,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신규 대출에서 81.5%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가계 대출 비중에서도요, 커요. 72.7%까지 올라갔습니다. 72.7%. 그러면 여러분, 72.7%면 그만큼 고정금리보다가 변동금리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체 가계 부채 중에서도 말입니다. 근데 이 가계 부채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부채 7월에 들어서 또 늘었습니다. 또 7월에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부채 6월에는요. 689조 107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7월에는요. 695조입니다. 695조. 695조 308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0.90%가 올라간 수치고요. 금액으로 봐도 이게 적게 올라간 수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6조 2,009억 원 올랐나요? 6조대입니다. 6조대. 6조대면 여러분 가계부채가 5대 시중은행입니다. 전체가 전체 금융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물론 늘어나는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커요. 주택담보대출이 6월에 485조 7,600억에서 7월에는 489조 5,373억 원이거든요. 이것도 적게 늘어난 게 아니죠. 3조 8,237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적지 않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신용대출은 1.31%나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39조 294억 원에서요. 140조 8,530조까지 올랐습니다. 1조 8,636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6조니까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금리요. 지금 얼마나 어떻게 올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8월에 금리를 분명히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미 분명이란 단어까지 다를 정도예요. 심지어 10월 11월에 한 차례 더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기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 카드 사태 이후에 금리 인상했던 것처럼 금융위기에 금리 인상했던 것처럼 2017년에 금리 인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4차 금리 인상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몇 번을 올릴지 모릅니다. 1차 금리 인상기 때도 굉장히 여러 번 올렸습니다. 8번이 넘게 올렸으니까요. 2차 금리 인상기도 마찬가지고요. 3차야 작았지만 4차는 그래도 3차 부대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적어도 두세 차례는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세 차례는 기본이 된다. 두세 차례 기본이 된다. 두 차례만 하더라도 0.5%가 올라가고요. 세 차례가 되면 0.75%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기준금리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두 차례 올라갔을 때는 1%가 되는 거고요. 세 차례 올라갔을 때는 1.25%가 됩니다. 그러면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7월 31일 현재 지금 변동금리가
2.771%고 고정금리가 3.114%라고 하는데 만약에 0.75가 올라갔을 때 0.5만 올라간다고 치자고 0.5만 0.5만 올라간다고 쳐도 3.271%잖아. 3.271이에요. 0.5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고정금리를 월등하게 앞서죠. 0.5만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시중금리 오면 또 다릅니다. 기준금리라는 것은요. 은행 간의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행 간의 금리를. 여기에다가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실질금리는 지금 3%도 중반대가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중반대가 넘어선다. 그러면 가계의 부담은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시중은행에만 거의 700조 가깝잖아요. 695조 3082억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가면 여러분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전체가 가계만 봤을 때도 1765조잖아요. 이게 여러분 3월 말 현재예요. 3월 말 현재. 그런데 이게 10% 정도 가량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10%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1800대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1800대까지는 안 가겠지만 1780조는 넘어갑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입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3월 말 기준으로 840조가량 됩니다. 840조. 이것까지 합치면 2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잖아요. 0.5%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5조 9천억 원이에요. 0.75%를 오른다. 이러면요 여러분 적어도 7조가량 8조가량은 7, 8조는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게가 이걸 부담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가 부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가게만 보더라도요. 일해서 번 돈,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에서 번 돈, 이것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가게 자영업자 부문은요. 최악이거든요. 벌지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빚을 낸다예요. 벌지 못한다면 다행이게요. 그나마 원금이나 이자는 낼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은 원금 이자 그 자체도 빚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부채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을 때 변동금리가 많다는 것은 빨리 고정금리로 갈아타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있어서 국민을 돕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국민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스스로 도와야 됩니다. 스스로 돕지 않는 한 지금 이 위기에서 결국 파산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폭탄이 터지는 거거든요. 파산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가 스스로 도와야 되고요. 스스로 도울 때 다양한 위기 탈출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위기 탈출법. 갚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갚을 수 있으면. 근데 갚지 못하면 이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갖고 가는 방법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지금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가계부채는요. 지금 사실상 정부가 줄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지금은 근 10%까지 늘어나요. 지금 정부의 목표는 뭡니까? 연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6 내지 7%까지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6 내지 7%가 적어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러면요, 하반기에 엄청나게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당장 시중은행만 하더라도 5% 넘잖아요. 6% 가까이 되잖아요. 결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을 때 그 뒤에 오는 충격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계부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충격의 어떤 강도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사실은 지금 계속 돈을 뿌리려고 해요. 뿌리려고.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서 자영업자가 뭔가 매출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매출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자영업자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의 생각이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소비 쿠폰을 뿌리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바닥 경제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돈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파악한 거예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전달이 돼야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쓸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못하게 한다. 대형마트도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백화점에서도 못 쓴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뿌리게 되면 그렇게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못 쓰게. 백화점에서도 못 쓰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안 쓸 수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금 절약이 몸에 뱄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몸에 뱄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몸에 뱄고요. 우리 자식 세대도 몸에 배 있습니다. 이게 내가 쓰고 싶은 데 가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정 지어 놓으면 나중에 쓰지 뭐. 이렇게 하고 장롱 속에 집어넣든지 은행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영업자의 위기가 이게 가계부채의 위기로 발전되고 가계부채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위기다 여기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가계부채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그래서 자영업자 부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의 부채 이 부분을 매출이 일어나서 실제 손실보상도 저는 여기에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때보다가 참 큰 위기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바닥을 짚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상 여러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는 분들은요, 쉽게 말하면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여놔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다는 뜻은 원화 비중을 너무 높인다 이런 생각은 꼭 아닙니다. 달러도 현금에 해당되니까 안전자산이니까 이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게 제가 봐서는 당분간 그 위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바닥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좋아진다면 제가 즉시 속보 브리핑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바닥의 어떤 그 형태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변동금리가 분명한 것은요. 자영업자 부채, 가계 부채에 충격을 줄 겁니다.